이제 복사 에너지 먼저. 자, 여기 이제 복사 에너지가 이제 나온 건 아니지만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오케이? 그래서 대신에 온도가 높으면 이제 조금 에너지가 큰 것일 것이고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되게 낮을 텐데 그래서 태양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건 무슨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됐는가? 자, 그래서 옆에 살짝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으나 많이 방출해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도 있으나 체크.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체크 옆에 조그맣게 있어. 주로보다 가시광선이에요. 체크. 자, 그러면 지구는 가시광선 방출해 안 방출해? 맨 왼쪽에 조그맣게 있어. 지구는 가시광선 방출해 안 방출해? 지구가 가시광선 방출하면 우리 조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구는 주로 무슨 빛을 방출한다?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체크. 물론 학교에 따라서 원적외선이냐 뭐 근적외선이냐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래서 방출. 그래서 어쨌든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나를 열받게 해. 그래서 내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내가 흡수하는 게 많으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근데 내가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게 많으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내려가겠지. 근데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안 변하겠지. 그래서 온도가 안 변하는 상황, 그때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흡수하는 에너지랑 이제 무슨하는 에너지랑 같아서 방출하는 에너지랑 같아서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 이때를 무슨 평형이라고 한다?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된 예시가 중딩 때 배웠을 텐데 기억은 안 날 수 있어. 요런 식으로 컵 같은 거다가 여기다가 이제 온도계 꼽아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전등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 뭐를 쏘는 거야? 열을 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온도계 눈금은 어떻게 변할 거라 예상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제 컵이 데워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안 바뀝니다. 자, 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요때를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됐어? 그래서 처음에 지금 그러면 이때는 온도가 왜 올라갑니까? 이때는요, 컵 입장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었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었다 하면 흡수하는 에너지가 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여기서 안 바뀌는 이유는 흡수하는 에너지랑 무슨 에너지가 있는데? 방출하는 얘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조심할 거는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 친구가 공급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를 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에너지로 잡고 시간으로 잡으면 이제 조심하실 것은 흡수하는 에너지는 저 전등이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흡수하는 에너지는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는 온도가 낮을 때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작았다가 점점 증가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가 무슨 평형이다? 이때가 복사평형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지구 입장에서도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이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제 있는데 같아서 연평균 기온이 몇 도로 이제 일정하냐면 15도로 일정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비교하실 친구가 있는데 자 질문하자. 지구로부터 그러니까 아니야 잘못 얘기했어. 태양에 지구가 가까워 달이 가까워? 달? 지구? 달?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 태양과 달이 가까워? 달? 자, 그녀는 쫓아갈 것인가? 지구? 정답은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지만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8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워져 봤자 뭐 태양과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됐니? 근데 옮긴 건 잘못 걸었어.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지구고 달이야. 근데 이제 연평균 기온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조금 개념 잘 잡아야 돼. 지구는 15도씨인데 달은 마이너스 18도씨야. 자, 차이가 있지? 근데 지구가 태양보다 더 가까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구와 달의 차이가 뭘까? 여기 달에 가서, 달에 여행 가서 마스크 벗으면 어떻게 돼? 뒤져요. 이게 뒤진다니요! 좋은 말을 써야죠! 죽지요. 왜 죽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 차이가 뭐야? 지구에는 뭐가 존재? 대기가 있는데 달에는 뭐가 없다? 대기가 없어. 그러면 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 자, 일단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지구의 대기는 가시광선은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다시 대기는 무슨 특징이냐면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뭐는 통과시킨다? 가시광선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요. 근데 문제는 지구로부터 나가는 뭐는 적외선은 흡수했다가 다시 어디로 보내버립니다. 땅으로도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더 많이 데워지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평균 기온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무슨 효과라고 얘기를 하느냐? 체크. 그거를 온실 효과라고 그래. 됐니? 그래서 온실기체가 핵심은 이거야. 온실기체가 자, 온실기체의 특징은 가시광선이 뭐는 통과?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 근데 온실기체가 지구 복사에너지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뭐 했다가 흡수했다가 어디로 재방출하는 것? 지표로 다시 지표로 방출을 해서 연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이제 높게 유지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기억하실 건, 자, 대기는 뭐는 통과시킨다? 가시광선 통과시킨다? 뭐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적외선은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로 제일 연평균이 높게. 근데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돌아오고 얘가 달궈져서 당연히 방출하지만 이게 지금 대기가 없어서 지금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낮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둘 다 뭐는 이루고 있다?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다만 얘는 기온이 높을 뿐이고 얘는 기온이 낮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녀가 지금 또 혼이 나가기 일부 직전이지만 그래도 정신 잡으려고 되게 노력해주네. 감사하다. 그래서 요 온실기체 이제 유명한 친구 줄지자. 가장 유명한 찌가 누구?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꼭 외우세요. 이산화탄소가 근데 가장 큰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긋나시겠다. 이산화탄소 자체는 온실 기체로서의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다만 엄청 많아서 이산화탄소 영향이 큰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실기체 하면 이제 수증기, 뭐 오존,
그 다음에 뭐 산화 이질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거, 이제 메테인, 요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등등등등 되게 많지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친구는 누구다? 이산화탄소. 왜? 양이 많아서. 그래서 온실효과를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온천 가시면 돼요. 온천. 수증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 따뜻하지 않아? 온실효과야 그게. 그게 온실효과야. 그래서 핵심은 온실효과가 그래도 꼭 나쁜 건 아니야. 만약에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엄청 춥지. 오케이? 엄청 춥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온실효가 과한 건 문제지만 온실효가 자체에 나쁜 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지구는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 에너지가 같은데 온실기체가 있기 때문에 온실효가 일어나서 연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핵심.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지구가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비교해서 숫자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열수지라고 해요. 열수지. 그래서 옛날에 물수지 기억 안 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열수지. 그래서 이제 지구의 열수지 값인데, 그거는 조금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그건 조금 시험에 잘 나와. 110쪽이구나. 얘는 시험에 좀 잘 내는데, 지구가 좀 이래. 자, 그래서 다시 열수지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열의 양을 숫자로 표현한 지표라는 뜻에서 열수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열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숫자 외워야 되게 안 외워야 되게?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있지만 핵심은 이거야. 흡수하는 양과 뭐해하는 양은 같다. 방출하는 양은 같다. 그게 핵심이고 대신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랑 지구에서 나가는 거에서 조금 비정도만 알면 되게 그러니까 그 계속 그건 알아야 되는 건 있긴데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리모컨이 어디 갔지? 안 갖고 왔지. 자, 그래서 이제 숫자 조금 흐릿하지만 책이랑 비교해서 잘 보십시오. 일단 이거는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냥 태양으로 들어오는 걸 얼마로 잡은 거다? 100으로 잡은 거예요. 다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그냥 얼마로 잡았다? 1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으로 잡았는데 이 100 중에서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게 47. 자, 그 다음에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얼마냐면 이게 23이야. 자, 그러면 전체 흡수하는 게 얼마인 거지? 70인 거다. 70.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30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지금 요렇게 해서 대기에서 반사되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아이씨 헷갈릴까봐 겁나는데 지표에서 흡수된 거랑 그래서 지금 요게 23 그 다음에 여기가 7 그래서 얼마? 30 반사돼. 이거 별표. 저거 별표. 30 중. 30 별표.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써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반사율이래요. 반사율. 알베도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 100으로 잡으면 얼마는 나간다? 30은 나간다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지표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지구표가 데워져서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값이 내가 숫자가 흐릿하니까 자, 지표에서 총 나가는 값이 116인데 지금 여기서 대기로 가는 게 104. 그 다음에 여기서 우주로 가는 게 얼마? 12예요. 됐어?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증발해서 대기로 가는 게 24. 그 다음에 그 열이 이제 또 대기로 전도해서 가는 게 25. 요렇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럼 대기로 총 들어오는 게 얼마야? 104, 24, 5지. 더해봐. 얼마? 120, 125. 그만 잘했지. 133. 어? 무슨 소리야? 133 정답.
되잖아. 왜냐면 104, 24 오니까. 아니 110 대기로 들어. 116 나갔는데 여기서 우주로 얼마 나갔고 12로 나갔고 대기로 들어오는 게 104.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해서 지표의 열이 대기로 가는 게 24. 그 다음에 이제 대류랑 전도, 열의 전달 방식 중에 이제 열 자체가 공기로 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가는 게 5. 그러면 29에 104니까 얼마냐? 133. 됐나? 그래서 대기가 이제 133을 흡수를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대기씨께서 자, 대기께서 이제 흡수하셔서 지표로 다시 보내는 게 여기서 얼마? 98. 나 숫자 흐릿하니까. 자,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게 얼마? 58입니다. 요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우주로 나가는 거 총 합해봐. 자, 대기에서 우주로 총 나가는 게 58. 그러니까 지표에서 우주로 나가는 게 12, 그 다음에 대기에서 우주로 나가는 게 58. 합하면 얼마 나오니? 70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 그래서 열수지를 비교할 때는 기준을 되게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자, 우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게 원래 100이 아니라 얼마? 70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는 반사됐기 때문에.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 태양에서 오는 거 30은 반사되는 게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게 지금 보면은 지표에서 보내는 게 12,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보내는 거? 대기에서 보내는 거 58. 해서 합하면 얼마? 70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대기 기준으로 봐봐. 그래서 전체적으로 70 들어서 70 나가는 거 외워야 돼. 요 숫자를 외워야 돼. 됐어? 자, 그럼 이제 대기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태양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 23. 됐니? 태양에서 들어오는 게 23. 그 다음에 아까 헷갈렸던 거 지표에서 들어오는 게 104. 됐어? 지표에서 태양, 지표 들어오는 게 104. 그 다음에 뭐 물이 증발하는 거랑 전도 대류를 해서 들어오는 게 29. 합하면 얼마? 여기서 133이었지. 133에 53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56 나와야 돼. 자, 근데 이제 대기에서 나가는 거 보세요. 대기에서 우주로 나가는 게 얼마? 58. 그 다음에 대기에서 다시 어디로? 지표로 보내는 게 98. 됐어? 합하면 얼마? 156 나오지? 그래서 핵심은 대기도 흡수하는 거랑 뭐 하는 거랑 같다? 방출하는 거 같아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지표 간다. 자, 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태양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47. 그 다음에 지표 입장에서 대기로부터 들어오는 게 98. 자, 요거 합해서 얼마 나오니? 145죠? 자, 근데 지표에서 내보내는 거 보세요. 지표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표에서 총 내보내는 게 116인데 여기서 물의 증발이랑 전도대로 나가는 게 29거든? 두 개 합하면 얼마 나와? 145 나오지?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열수지, 열의 양을 숫자로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거, 흡수하는 거, 방출하는 거, 흡수하는 거, 방출하는 건 항상 어떻다? 같다. 잘못하면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의할 거는 누구 친구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대기로 흡수했다가 지금 지표로 되돌아오는 요 98 있죠. 자, 이게 체크. 그러면 요렇게 흡수하는 거는 무슨 기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얘가 온실기체가 되는 거고 요 현상이 무슨 효과가 되는 거게? 온실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봉출하는 거. 무슨 효과? 요게 온실 효과야. 오케이? 써놔. 그게 이제 온실 효과.
자, 됐나요? 여기 온실효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요게 없어서 추운 거고 지구는 조개 있어서 더운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요때까지는 살기 좋았어. 왜? 지구가 어떻게 했으니까. 따뜻했으니까. 어쨌든 핵심은 각각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각권, 외권, 기권, 지권 기준으로 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건 같고 그 다음에 우주로부터 흡수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는 반사되는 거 외우셔라. 30% 반사되는 거 외우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살기 좋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쪽이야. 121쪽. 자, 문제는 올해 여름을 생각해봐.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솔직하게 전 더 덥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날은 더 짧은 느낌인데 문제는 그 더운 날 죽을 것 같아요. 지난주 너무 덥지 않았어? 아니 근데 더운 것도 더운데 더운데 스포가 돼서 땀이 나물래 땀이 달라붙고 더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야? 그냥 밖에 나가면 사우나 같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더운데 햇빛 때문에 내가 햇빛이 나한테 침을 쏘는 느낌이었다. 야 더워 죽어 하고 다다다다 쏘는. 올해는 나를 내가 찜기에 들어가면 새우가 찜기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아휴. 그러니까 여러분 방구 끼지 마세요. 방귀도 온실기체예요. 아 진짜요? 자, 그래서 농담한 건데 근데 진짜긴 해요. 그래서 호주는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 방귀세 걷어요. 방귀세요? 예, 소, 돼지들 방귀세 걷어요. 아, 소, 돼지, 방귀. 왜냐면 우리 그치 옛날보다 과하게 가축을 키우고 있을 거 아니야. 고기는 맛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인데 그럼 지구 온난화는 핵심은 이거야. 지금 뭐가 다양한 원인으로 뭐가 증가하고 있다?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있어. 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커지고 있을까? 온실효가 커지고 있겠지. 자, 그러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연평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원인은 아까 뭐 가축을 과하게 키운다던가 숲을 없앤다던가 등등등 있지만 이거의 가장 베스트는 주치가 무슨 연료의 사용?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핵심은 무슨 기체가 개 많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커지고 있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요거는 아예 추천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제가 밑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밑에 탐구자료창 잠깐 볼까요? 자, 밑에 탐구자료창 보시면 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열수지 변동 탐구에서 A랑 B 페트병을 넣는데 거기서 페트병 B에서 주죠. 발포 바이타민은 어때? 자, 그럼 발포 바이타민은 뭘 만들게? 탄산을 만들거든. 이산화탄소. 오케이? 그래서 이산화탄소 하나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는 그냥 넣고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넣고 열을 가했더니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페트병의 온도가 올라갔더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로 실험을 하고 싶으면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물이랑 사이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열을 가했을 때 누가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찍어. 사이다겠지. 사이다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산화탄소 기체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무슨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온실효과를 증가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 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죠. 거기 이산화탄소 체크. 그래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좋죠. 화석연료예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니? 이제 그런 게 있고 기타 이건 줄칠 건 아니지만 이제 토지개발, 삼림, 벌목 요게. 자, 그럼 토지개발이나 삼림을 벌목하면 뭐를 없애지? 숲을 없애지? 그러면은 숲에서 광합성을 덜하지? 그러면 광합성을 덜하면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겠죠? 그런 원인도 이제 있고 아까 과잉, 방목, 뭐 얘기한 거야? 소랑 양이나 돼지 같은 거 너무 많이 키워서 그런 느낌. 그래서 오른쪽에 표도 보시면 온실기체 배출량 봐봐. 여러 가지 이제 온실기체가 나타나는데 압도적으로 누가 제일 많아?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온실효가, 오히려 수증기가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킨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양이 너무 많아져서 수증기를 이제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여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대책해가지고 얘는 조금 잘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자 근데 해수면 상승은 조금 조심하실 게, 만약에 이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을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빙하의 융해인데 거기 괄호하고 써줄래? 대륙 빙하의 융해야. 그러니까 남극 이런 데 있던 빙하들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 바다로 흘러가는 게 문제야. 뭔 차이요? 라고 싶겠지만 실제로 너네 나중에 그 실험 한번 해봐. 물론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물에다가 뭐 찾니? 대륙은 써놔. 여기 이제 물에다가 얼음 이렇게 넣어놔. 그러면 얼음 다 녹으면 물 넘쳐? 다시 물 가득 담은 상태에서 얼음 가득 넣으면 물 넘쳐? 다 녹았을 때? 안 넘쳐. 왜냐면 여기서 얼음이 잠긴 만큼 이미 부피가 커진 상태야. 오케이? 그래서 이 설령 얼음이 다 녹는다고 해도 넘치진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에 있는 빙하가 그냥 이 상태에서 다 녹는다 해도 바닷물 높이는 안 높아져. 근데 문제는 물이 들어오면 달라지겠지. 이해하니? 대륙에 있던 빙하가 녹아 들어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열팽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커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더우면 키가 클 수도 있어요. 단 기체라면 개 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빙하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제 해안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빙하 면적 같은 게 줄어드는 게 뭐가 크냐면, 빙하가 덮여 있으면 하얗잖아. 빙하가 없어지면 땅이 짙어지거든. 잘 생각해봐. 흰 옷이 더워, 검은 옷이 더워? 검은 옷이 더 더워요. 흰 옷은 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빙하로 덮여 있으면 반사를 많이 해요. 태양빛이. 근데 검은 흙이 들어가면 오히려 반사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되는 건 당연한데 우리나라도 부산 같은 경우 좀 위험하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수도를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잠길 거라. 그런 거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상이변. 왜냐면 이제 쓸데없이 물의 증발이나 응결 같은 게 쓸데없이 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럼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어떻게 오게? 되게 많이 올 것이고, 안 오는 데는 안 올 것이요. 왜냐하면 지구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니까. 극단적이잖아. 좀 덥고 좀 시원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 극단적으로 덥고 극단적으로 춥고, 요새는 비가 약간 어떤 느낌이야? 쏟아질 때 하늘에 구멍 뚫린 듯이 쏟아지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상이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 서식지 변화 멸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뭐. 옛날에는 한라봉을 어디에서만 키웠게? 제주도에서만 키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내륙에서도 키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서식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추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좀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물 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산성화는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이제 산성화되는 게 해양 산성화. 이렇게 되면 조개랑 산호가 살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감염병 발생률 증가는 요새 북극이 녹고 있다 그러잖아. 북극에 있던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 안녕, 반가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를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제일 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를 많이 심고, 나무를 조금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조금 에너지 효율을 조금 높이고, 요런 게 이제 필요하다. 됐어? 그래서
그 잠깐 하나만 하고 여기 하고 조금 쉬면 일단 첫 번째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거기 129쪽에 실력업의 1번 잠깐 보십시오. 자, 일단 거기 보자. 자, 일단 D-C면 요게 이제 D-C 그러면 이제 지표 기준으로 보자고. 자, 지표. 자, 지표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 뭐야?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가 있어요. 요게 이제 지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D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첫 번째 나가는 거 체크. B 나가지, C 나가지, 요걸로 나가지. 됐어?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요거 그냥 합해서 그냥 뭐라고 쓸게? 기타라고 쓸게. 요까지 성립해야 되거든? 이는 자, 그래서 그만 한번 조금씩 만들어 보자. 그럼 D-C면은 이 친구 이항하면 되지. 됐어? D-C면 얘랑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A면 누구 이항하면 돼? A를 이항하면 되지. 그러면은 얘가 B-A 플러스 기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는 틀렸다?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고 싶을 때는 뭐를 세우세요? 기준. 오케이? 지표면 지표. 근데 선생님 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했냐면 여기서 지금 A랑 D랑 B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값이라서 지표에서 나가는 값이라 여기를 기준으로 삼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다시 식 세울 때는 우주면 우주, 대기면 대기, 지표면 지표. 이렇게 딱 기준 세우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D는 증가한다.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자, 그거는 체크. 지금 여기서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이니까 지금 저 뒤에 해당하는 게 무슨 효과? 요게 지금 온실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 요 온실효과는 증가하니까 D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맞다?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자, 지구온난화 F 어디서? 자, 지구온난화 F는, 자, 지금 이거 F는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거? 요거는 지금 F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 맞지? 아니네, 나가는 거네. 자, 얘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사돼서 나가는 거네. 자, 여기서 지금 태양에서 들었던 여기 이제 반사돼서 나가는 건데, 자,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자, 뭐가 줄어요? 뭐가 죽어? 빙하가 줄지? 그럼 빙하가 줄면 반사하는 정도가 더 작아져. 왜냐면 얘는 무슨 색이니까? 흰색이니까. 그래서 F는 어떻게 되는 게 맞다? 줄어드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서 F가 어디에서 반사돼서 나가고 있어요? 저희 지표에서 지금 반사돼서 나가고 있는 게 F지? 됐어? 그래서 빙하가 적어지면 맨 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되는 양은 이제 줄어들어서 뭐는 맞다.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복사평형 문제 잘못 나면 되게 어떨 것 같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커스는 그거예요. 흡수하는 거랑 뭐 하는 건 같다? 방출하는 양은 같다. 단 무슨 기체가 있으면 온실 기체가 있으면 무슨 효과가 일어난다?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거기까지 됐어? 자, 일단 네. 자, 잘 생각해봐. 태양이 1번 위치에 있을 때랑 태양이 2번 위치에 있을 때 잘못했어. 잠깐만 다시 읽을게. 자, 태양이 1번 위치에 있을 때랑 다시 읽을게. 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자, 태양이 1번 위치에 있을 때랑 태양이 2번 위치에 있을 때 언제가 뜨거울 것 같아? 2번 위치에 있을 때가 뜨거워. 자, 왜 그러냐면 이게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좀 태양빛이 흩어져서 들어오거든요. 자, 근데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조금 태양빛이 좁은 면적에 들어와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태양과 요 지표면이 이루는 요 각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 고도라고 하는데 이 태양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태양 에너지가 좁게 들어오기 때문에 단위 면적 짠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구는 얘 지구라고 치고 태양은 되게 멀리 있어서 평행하게 빛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구를 좀 자를게. 자, 지구 좀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가운데 부분을 뭐라 그러지? 네! 적도라고 하죠. 여기를 북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남극이라고 해서 얘가 위도 0도고 여기가 위도 몇 도? 90도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보면 이건 중징지 했던 건데 태양빛이 거의 나란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디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겠어? 적도가 되게 많을 것이고 어디로 가서 되게 줄어들 것이게?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울수록 줄어들거든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무슨 위도라고 하노? 저위도. 왜냐하면 위도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위도? 고위도. 그래서 요는 요 원리 때문에 지구가 둥글고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위도랑 고위도랑 비교했을 때 저위도 쪽이 요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무슨 에너지가 많다. 단위 면적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가 훨씬 많아.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좀 많아요. 자, 그럼 고위도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나? 에너지가 이제 부족합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도별로 에너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 이건 내가 좀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자, 여기를 위도 0도, 여기를 이제 위도 90도 이렇게 생각하면 저위도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 되게 조금 들어와요. 자, 이게 이제 무슨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근데 어쨌든 극지방도 나름대로 가열은 대시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제 방출을 하긴 하는데 완전 잘못 그렸어요. 아, 착한 사람 아니야. 잠깐. 공률만 좀 조정할게. 공률을 좀 잘 조절할게. 자, 이제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이렇게. 근데 이게 나름 방출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많이 방출하고 고위도가 좀 적게 방출하긴 하는데 완전 잘못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방출을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위도 쪽 이쪽은 확실하게 에너지가 과잉이지. 흡수하는 게 많으니까. 고위도 쪽은 확실하게 에너지가 어떻게 부족이지. 완전 잘못 그리긴 했는데 미안해. 완전 잘못 그리긴 여기 같은 지점 있거든. 표시 좀 해줄래? 같은 지점의 위도가 완전 잘못 그렸거든요. 38도예요. 저는 분명히 이실 짓고 했어요. 잘못 그렸어요. 38도. 거기 그래프 보이죠? 그래서 38도는 좀 균형이 맞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여기서 남는 에너지 양이랑 부족한 에너지 양을 또 비교를 하면 여긴 남고 부족하긴 하지만 에너지 양, 기억이는 니은은 같습니다. 근데 요대로 되면 저위도는 더워져요. 왜? 흡수하는 게 많으니까. 고위도는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뭐 하는 게 적으니까? 흡수하는 게 적으니까. 됐니? 그래서 실제로 데워진 공기, 대기, 그 다음에 데워진 해수, 요 아이들이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해서 저위도의 에너지를 어디로 전달을 해준다? 고위도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인해서 저위도는 조금 연평균 기온이 조금 높지만 유지되는 거고 고위도는 낮지만 유지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결국은 이 대기와 해수가 도는 이유가 지금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뭐를 먼저 하고 가야 되냐면 이제 대기 대순환을 조금 찍고 가야 돼. 여기가 킬러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공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대기 대순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살짝 그리면 자 지금 저위도 쪽은 공기가 더워요. 그러면 공기가 상승합니다. 고위도는 공기가 차가워요.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적도에서 올라갔던 공기가 고위도로 가.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하강한 공기가 다시 적도로 와.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 다시 저위도 쪽은 공기가 상승, 고위도 쪽은 공기가 하강. 올라가서 이동했다가 내려가서 이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순환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걸 순환세포라고 해.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위도배 에너지 불균형인데 문제는 저렇게 단순하지 않아. 왜냐면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지구가 자전을 하거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반구별 3개, 북반구별 3개, 3개의 무슨 세포가 생기냐면 순환세포가 생겨요. 지구가 자전해서 흐름이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에휴. 자, 그래서 이제 체계는 없지만 자, 그래서 갑시다. 일단 우리가 이제 지구를 이렇게 이제 있었을 때, 자 가운데 우리 이제 보통 지구를 이제 가로로 자른 걸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반구 사니까 북반구 위주로 가자. 위도라고 해. 그래서 중앙이 위도 몇 도? 0도, 30도, 60도. 여기가 북쪽 위도 90도. 이름 뭐라고 한다? 북극.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30도, 60도, 여기가 90도. 얘를 뭐라고 한다? 남극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위도상, 그래서 여기를 무슨 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예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예요. 너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은근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었죠? 좋아요.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 있어요? 남반구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 네? 우리나라 어디 있어? 그 어디 무슨 위도에 있냐고요? 저희도. 우리는 중위도에 있어요. 규순 거 아닙니다. 이건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공기가 상승을 해요. 왜? 적도는 뜨거우니까. 이렇게 상승했던 공기가 일단 30도에서 한번 하강을 해서 한 번 순환, 한 번 순환. 그러면 이제 지표면으로 이제 갔던 공기가 그래도 나름은 데워져서 한 번 더 상승. 됐어?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극지방은 추우니까 하강. 자, 지금 보자. 몇 개 순환세포 생겼어? 순환세포 3개 생겼지? 이거 근데 문제는 아예 안 나오진 않는다는 게 참 문제야. 왜 그림 따위도 없앤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가 요 저위도에 생기는 순환은 헤들리 님이 발표하셨나봐. 헤들리 순환이야. 만약에 소윤 씨가 발견했으면 소윤 순환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헤렐 순환.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순환? 여기는 극순환. 됐어? 자, 기억할 거. 자, 0도에서 어떻게 된다? 상승. 30에서 하강. 되게 중요해. 60에서는 상승. 90에서는 하강이야. 자, 연결. 순환세포 하나. 됐니? 연결. 순환세포 둘. 연결. 순환세포 셋.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북반구의 3개, 되게 커요. 남반구의 3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딩 때 솔직히 수학이랑 영어는 했겠지만 과학은 안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면서 자, 무시하는 게 아니야. 자, 여기 이제 가열됐어. 자, 냉각됐어. 자, 공기가 어디가 올라가? 열이 어디 올라가? 아니야, 공기가 어디 공기가 올라가? 가열된 지방, 그렇지. 여기는 공기가 올라가. 자, 여기는 공기가 어떻게 돼? 내려가. 자,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는 걸 무슨 기류라 그래?
네. 상승 기류라고 그래. 됐니? 자, 그럼 얘는 무슨 기류라고 그래? 하강 기류라고 그래. 자, 그럼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겼어. 그럼 여기는 기압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그래서 상승 기류에는 무슨 기압? 저기압이다. 자, 하강 기류는 고기압이야. 자, 근데 공기가 올라가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구름이 생겨요. 어디가 비가 올까요? 어디 비오요? 저기요.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겨요. 그럼 비는 어디 올까요? 비는 저기압에서 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자,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강수가 이제 일어날 수 있어. 뭐랑? 자, 그럼 고기압이 생기면 어떻게 되게? 맑음이야. 됐니? 자, 그러면 공기가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겠네. 자, 우리 요 친구를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고기압에서 저기압. 무슨 곳에서? 냉각된 곳에서 무슨 곳으로? 가열된 곳으로 가는 거야. 이래서 지구 가기 어려운 거야. 알겠니?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너희를 지칭하는 게 아니야. 이건 통계야. 알았지?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상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손에 사자를 그리면 동서남북. 자, 바람의 방향을 풍향이라고 하는데, 바람 방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읽어, 불어가는 방향을 읽어, 아니면 불어오는 곳에서 불어가는 방향을 읽어, 불어가는 곳에서 불어오는 걸로 읽어.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람이 요렇게 불어. 북풍이야, 남풍이야, 북남풍이야, 남북풍이야.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다고요? 아니, 바람 이름을 지칭할 때. 이 바람, 이렇게 가는 바람은 북풍이야, 남풍이야, 북남풍이야, 남북풍이야. 북남풍?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자, 바람 방향은 불어오는 걸 읽는 거예요. 불어오는 방향. 바람 어디서 와요? 바람 지금 어디서 와요? 북쪽에서 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틀리면 틀릴 거예요. 얘는 그래서 무슨 풍? 북풍이야. 자, 그러면은 쉽게 요건 무슨 풍? 동풍. 아우 낯설어. 그 요거는 북쪽에서 왔는데. 북쪽에 갔다고요? 북쪽에서 왔는데. 북쪽에 갔다고요? 북동쪽에서 왔는데? 오케이? 북서풍은 요거. 그럼 하나만. 자, 그럼 요거는 무슨 풍? 그렇지. 요거는 남서풍이야. 오케이? 요거 깔고 가야 돼. 안 그러면은 글자 외우기밖에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적도 보세요. 지금 1년 내내 적도에 무슨 기류가 생기는 거야?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야. 그럼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적도 저압대라고 한다. 됐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세계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바다 되게 많거든요. 오케이? 물이 되게 많고 구름이 되게 많이 생기겠지? 비 많이 와, 적게 와? 비 되게 많이 와. 비 되게 많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계속 강수량이 많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무슨 기류 보이세요? 하강기류 보이시죠? 하강기류면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야. 그래서 여기는 고압대가 생깁니다. 고압대.
참고로 이름까지는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아열대 고압대. 근데 여기는 나중에 세계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맑은 데다가 대륙이 많기 때문에 건조하고 뭐가 많다. 사막이 많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고압대, 저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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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많이 온다. 여기는 고압대. 맑다. 극고압대라고 하거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 아이씨.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바람은 어디서 어디를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럼 여기도 똑같아.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는 이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공기 입장에서는 직선으로 가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기가 휘어. 무슨 뜻이냐? 얘는 내가 미사일을 쐈어. 여러분 안 맞겠지? 근데 문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날아가는 새 지구가 돌았어. 어떻게 되게? 맞는 거야. 오케이? 상상해. 그러니까 날아가는 지구가 이렇게 돌면 얘는 똑바로 날아가도 지구 입장에서 휘어서 온다고 생각한다고요.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이렇게 떠 있으면 지구가 정지 있겠어, 돌겠어? 돌 거 아니야. 근데 지 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지들이 돈다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공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휘어지는 걸로 관측이 되는데 북반구에서는 이게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60도, 30에서 60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0도, 30 0도로 오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름 외우셔야 돼요. 이 친구는 이름이 무슨 풍이냐? 무역풍이에요. 근데 북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무역풍이냐? 북동 무역풍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이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간다는 거 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30에서 60도로 가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으로 읽어주는 거거든. 무슨 풍? 편서풍.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러면 얘는 동풍인데 극지방에서 오는 풍이기 때문에 무슨 풍? 극동풍이야. 바람위를 외워야 돼. 특히 누구 꼭 외워야 되게? 이 친구 꼭 외워야 돼. 됐어?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대칭이 있어요. 약간 대칭. 그래서 대칭인데, 그래서 지금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지금 얘도 고기압이 저기압인데 진행방향 왼쪽으로 휘는 경향이 있어요. 요렇게. 됐니? 그래서 이 친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라서 얘는 근데 남동 쪽에서 오기 때문에 무슨 무역풍이라고 하냐면 남동 무역풍. 됐어? 그 다음에 지금 30에서 60으로 가는데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풍이 되냐면 편서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바람이 되는 거게? 극동풍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핵심은 위도별 대기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나 공기가 순환하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더 흐름이 복잡하고 내가 다 못 읽을 것 같아? 그래도 두 개는 외워야 돼. 저압대, 고압대 외우셔야 되고 무역풍, 편서풍 외워야 돼. 됐어? 진짜 외워야 돼. 이거 정말 외워야 돼. 이거 여기가 안 되면 뭐 어쨌든 이런 이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123쪽에 지도를 볼까요? 아이, 뭐야 이거? 왜 산화가 나와? 자, 123쪽에 이제 그 지도를 조금 볼게요. 자, 123쪽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선생님 그린 그림이 절반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쓰라고는 안 하겠지만 써야 되겠다. 자, 그림 그려놔. 자, 몇 도에서 상승? 그림 그려놔. 0도에서 상승. 됐어? 그 다음 몇 도에서 하강? 30에서 하강. 그러면 여기서 무슨 세포 하나 그려져? 순환 세포 하나 그려지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하강이면 여기서 상승. 자, 그럼 또 무슨 세포 하나 그려져? 순환 세포 하나 그려지지. 그 다음에 90에서 하나. 그러면 여기서도 순환 세포 그려지지. 이렇게 3개 그릴 수 있어? 일단 그려. 누가 잘 그리나 보자. 선생님 이게 하나도 이렇게 쉽게 그린다고 쉬운 거야. 쉬운 게 아니야, 소녀들. 뭔 얘기하는 거야? 자, 잘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하는 겨. 자, 여기 무슨 기류? 상승 기류. 무슨 대? 저압대.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강 기류. 무슨 대? 고압대. 2개는 외워야 돼. 아까 어디가 날씨가 안 좋다고요? 저압대가 날씨가 안 좋아. 그래서 저압대에다가 써놔. 뭐 많음? 강수량 많음. 고압대는 뭐가 적음? 강수량 적음. 정확하게 말하면 증발력 많은데. 강수량 적음. 보편수. 그냥 가로 건조라고 써놓으면 좋겠다. 강수량 많이 여기는 건조. 자, 됐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바람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0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지금 고기압, 저기압이라서 내려오는데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무역풍인데, 여기서 지금 이 무역풍 친구는, 일단 무역풍. 그 다음에 얘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인데, 얘 이제 30에서 60도에서는 편서풍.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극동풍. 요렇게는 이제 써 있으니까 됐는데, 우리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건 실은 상대적인 거거든? 오케이? 동서남북이라는 건 상대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아래쪽이 무슨 쪽이게? 남쪽이야. 됐어? 요쪽이 무슨 쪽이게? 북쪽이야. 요쪽이 무슨 쪽이게? 동쪽이야. 그 요쪽은 무슨 쪽? 여기가 써야겠다. 서쪽이겠지. 그래서 조심할 거는 무역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조심해라. 동에서 서로 가는 거야. 다시 지금 무역풍은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분다? 동해에서 서로 바람 부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 다음에 편서풍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 서에서 동으로 부는 거예요. 다시 편서풍은 바람이 서에서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대순환으로 인해서 이게 공기가 1년 내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대기대순환의 바람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움직여요. 오케이? 바닷물이 움직이는데 바다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무슨 해류라고 한다? 표, 층, 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무역풍에 의해서는 동해에서 서쪽으로 바람물이 움직여요.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대기대순환이 뭐의 순환도 일으켜? 해수순환도 일으키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이제 무역풍 지대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무역풍 지대만 보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무역풍 지대만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무역풍은 크게 어디서 어디로 간다? 동에서 서로 간다고 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책에 더 확실하겠지만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다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가는 거야. 왜? 무역풍이 어디서 어디로 가니까?
동에서 서로 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편서풍은 크게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크게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이제 남국 순환 해류, 이게 서에서 동으로 가. 그래서 이 친구들, 그러니까 동서방향의 해류들은 무조건 바람에 생긴 거야. 자, 근데 이제 가다가 보시면 지금 가다가 여기 지금 북쪽대로 보세요. 가다가 어머 대륙 때문에 못 가겠네. 뭐가 바뀌어? 흐름 바뀌지? 어라 가다가 못 가겠네. 흐름 바뀌지? 가다가 못 가겠네. 흐름 바뀌지?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 오케이? 가다가 막혀. 북쪽에서 남쪽. 가다가 막혀. 남쪽에서 북쪽. 이제 무조건 남쪽이니까. 요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이 표층해류가 가다가 이제 대륙 때문에 대륙에 의해 막히게 되면 흐름이 조금은 막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서방향이 아니라 남북방향의 해류가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그 해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류가 될 거거든. 무슨 류라 그러게? 난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쿠로시오 해류는 적도 쪽에서 중위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난류가 되는 거예요. 쿠로시오 해류 중딩 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지? 오케이, 좋아요.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무슨 류? 한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 만류, 난류, 카나리아 해류는 한류. 페루 해류는 한류, 그 다음에 동오스트랄리아 해류는 난류. 이렇게 해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지금 이러고 나서 한번 봐봐.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해류가 연결됐지? 무슨 방향으로 돌아? 무슨 방향으로 돌아? 그렇지. 돌지. 무슨 방향으로 돌아? 그래서 얘네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해류가 순환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순환이라고 한다? 표층순환이라고 해요. 됐어? 표층순환. 그래서 이 표층순환은 두 개가 됐기는 여기서 이제 표층순환.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가 중요해. 남반구 따위야.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표층순환. 거기까지 했어. 그래서 결국은 대기 대순환 때문에 바람이 몇 년 내내 분다? 1년 내내 불어? 이것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여요. 해류. 근데 문제는 대륙에 가로막혀서 연결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순환. 그래서 선생님 지금 꼭 외워야 되는 거. 일단 여기 영도 저압대 여기 고압된 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무역풍은 무슨 바람으로 분다? 동서방향. 편서풍은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방향. 그거를 납득해야 돼.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바닷물이 돌고 증발도 하고 구름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강수와지 관련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상이변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요 큰 바다를 보실 거예요. 자, 요 큰 바다가 무슨 바다지? 개 큰 바다라, 이름이 개 큰 바다란 뜻인데. 태평양. 클 태자의 평평한 바다의 태평양. 대자가 대보다 더 큰 게 태잖아. 서쪽에 있는 큰 바다. 정답, 대서양. 인도 밑에 있는 바다. 남극에 있는 바다. 남극해. 북극에 있는 바다. 북극해.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변의 바다는 대서양이야, 태평양이야? 너네 동해로 나가면 대서양이야, 태평양이야? 태평양이야. 거기 체크해. 여기가 우리나라거든. 쿠로시오 해류에 가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찾으세요? 자, 그래서 요 바다는 무슨 바다? 요 바다는 태평양이야, 태평양.
서태평양. 조심하실 것은, 자, 여기가 무슨 나라지? 나라래. 요게 무슨 대륙이지? 아메리카. 야, 너네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왜? 자, 여기 우리나라 있고, 여기 무슨 나라 있어, 여기? 러시아. 여기는 중국.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 인도네시아 있지. 그 다음에 요쪽에 요게 겁나 큰 대륙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아니, 대륙이래. 이거 누구야? 인도, 요쪽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거 있다잉. 아유, 사람들.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대륙, 요거. 아프리카. 이렇게 건너면 대선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핵심은.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은 태평양 기준 동쪽, 서쪽. 동쪽이라는 게 함정이야. 태평양 기준 동쪽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여기 인도네시아 있거든?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기준 서쪽이야. 서쪽. 그래서 서쪽이야. 이거 왜 되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그냥 단순 암기밖에 안 되고 응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태평양인데, 동태평양에 남아메리카 페루가 있어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에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적도 부근에. 요거를 감안하시고 엘니뇨를 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적도 부근이니까 무슨 바람 중요하다? 적도 부근이니까 무슨 풍? 무역풍이에요. 적도 부근이니까 이제 무역풍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런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제 기상이변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상이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무엇을 할 거냐면 엘니뇨를 할 거야. 엘니뇨는 그림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엘니뇨 일단 정의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무역풍. 아까 무역풍 기억하시지?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 이 적도 근처 동태평양, 우리나라 쪽 아니야. 동태평양이면 아까 아메리카 대륙 있다 그랬어. 그래서 동태평양에 표층손이 상승하는 현상, 요게 엘니뇨예요. 그래서 엘니뇨 정의는 줄 알잖아. 왜냐면 얘는 아예 정의를 외우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자, 얘는 그래서 적도 근처 상승. 그래서 이거는 바람이기 때문에 기권의 변화가 동태평양이기 때문에 수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평상시 상태를 이제 먼저 들어가는데, 자, 여기는 그래서 바다고 여기가 적도, 이쪽이 동태평양, 그 다음에 이쪽에 서태평양. 근데 동서로 봤을 때 태평양 기준 동서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아메리카, 특히 페루, 그 다음에 이쪽에 동남아시아, 즉 참고로 이 동남이 선이 이거는 그 영국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붙은 거다. 여기 주면 돼. 여기 되게. 인도네시아 이렇게. 자, 그래서 평상시부터 볼게. 일단 평상시에서는 무역풍이 셉니다. 자, 평상시는 무역풍이 약하지 않아요. 자, 무역풍이 이제 조금 센데 물론 더 세면 문제긴 하지만, 자, 문제는 적도니까 기본적으로 해수가 따뜻합니다. 다시, 적도니까 기본적으로 해수가 따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쏠리면 따뜻한 물이 어디로 쏠리게?
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다 같이 따뜻한데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동태평양 쪽의 해수층이 얇아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해수층이 얇아집니다. 그러면 이 얇아졌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해수의 흐름이 생겨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올라오는 해수인데 아래쪽은 차갑기 때문에 찬 해수가 올라오는데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용승이라 그래. 용승.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따뜻한 바람 쏠리다 보니까 약간 수온층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 두면 안 돼. 여기 진짜 중요해.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온도가 높아. 됐니? 상대적으로 이쪽 온도가 낮아. 아까 가열냉각선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지?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도 올라가. 무슨 기류? 상승 기류야. 구름 생기는 거다. 여기는 무슨 기류? 하강 기류야. 뭐가 없어지는 거 오히려? 구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서태평양 쪽에서는 지금 이쪽에는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 잠시세요. 여기가 기압이 낮아지고 여기가 기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저기압이고 여기 이제 구름이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대체적으로 우리도 알지만 물가 많은 지역, 강수량이 많은 걸로 기억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같은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이제 맑고 무슨 날씨가? 건조한 날씨. 그래서 남아메리카는 조금 습한 느낌은 아닌 거지. 요런 느낌이야.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닥 속에 바닥에 있던 찬해수가 올라올 때 지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그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염류가 있어요. 영양염류라는 게 있어요. 소금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소금이긴 한데 질소라던가 인 같은 게 있는 소금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플랑크톤이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면 플랑크톤이 몰립니다. 그럼 플랑크톤을 먹는 무엇들이 또 모이겠어요? 물고기가 모여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요게 평상시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바람은 찬 쪽에서 더운 쪽으로 분다. 오케이? 그리고 뜨거운 쪽엔 기압이 올라가면서 기압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공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생긴다. 뭐 많이 온다? 비 많이 온다야. 따뜻하면 비 많이 온다. 좀 기억해놔. 자, 그러면 엘니뇨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왜 여기 어렵다고 하는지 알겠지?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2번 엘니뇨 어디 갔어? 힘분필. 자, 엘니뇨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기서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쪽이 서태평양 잠깐만 이거 빨리 세팅할게. 동태평양 그 다음에 페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 여기서는 지금 저기서 원인은 무역풍이 약해져. 무역풍이 약해져.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해수가 따뜻한 친구들이 쏠려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쏠려 있는 애들이 오고 싶어도 바람 때문에 못 왔거든. 근데 문제는 바람이 약해지니까 저쪽에 쏠려 있던 무슨 해수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갑고 따뜻한 게 굉장히 명료했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가 막히게 돼 있어? 첫 번째 뭐가 못 올라와? 용승이 안 돼. 그러면 용승이 안 되면 물고기 먹이가 부족해져. 어장 어떻게 될까? 어장 망한다. 물고기가 안 잡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원래 이건 다 상대적인 건데 상대적인데 여기는 원래 차가웠단 말이야. 근데 이쪽이 되려 평면에 비해 따뜻해지는 거야.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될까? 공기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얘는 그냥 여기다 쓸게요. 무슨 기압이 되겠어?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 평면이랑 온도 차이는 그렇게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이 저기압이면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게? 고기압이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공기는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약해져서 일방적으로 되게 많이 데워지게 되면 급성저기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저기압이 생기면 비가 많이 오는 거 맞아. 근데 급하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한꺼번에 개 많이 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맑고 건조한데 갑자기 많이 내리는 폭우가 오거나 그것 때문에 뭐가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조심할 건 물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쪽에 비가 되게 많이 오면 이쪽에는 오히려 비가 아예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 가뭄이나 이제 그로 인해 산불이 생기겠지. 그래서 아까 정의를 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게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태평양의 표층손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꼬리를 물어주는 게 좋아. 아, 손이 올라가. 그럼 공기가 올라가겠네? 비가 어떻게 오겠네? 되게 많이 오겠네? 요렇게까지 조금 외워줘야 돼. 여기 파트가 그냥 개념만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개념만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이랑 그거를 개념을 되게 잘 세워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참고로 평상시 그러면 참고로 평상시보다 더 심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걔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라니냐라 그래. 저건 뭐 신의 아들? 뭐 저건 뭐 여자아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평상시보다 심화되면 라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역풍이 센데 무역풍이 너무 센 거지. 됐어? 무역풍이 너무 세면 이쪽으로 너무 따뜻한 녀석이 쏠리고 찬 게 또 급격히 올라가니까 여기 너무 차갑고 여기 너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져. 그럼 공기가 급 올라가. 그럼 비는 많이 왔는데 라니냐가 되면 강수량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뭐랑 뭐가 오는 거게? 홍수나 폭우가 오는 거고 여기는 그냥 뭐 건조했는데 건조해서 더 나가서 아예 뭐가 와버리는 거게? 가뭄이나 아예 산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기말 파트의 확률이 있는데 지금 보면 모두 되게 많아. 글도 많고. 근데 이거 글로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이제 인지해 두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일단 1번 볼게. 자, 1번 요거 하고 조금 쉽게. 자, 이거는 외워야 돼. 자, 얘는 무슨 풍? 무역풍. 이 친구는 편서풍. C는 극동풍. 참고로 순환은 말씀드린 얘는 헤들리 순환, 페를 순환, 극순환. 자, 그 다음에 엘니뇨. 자, 엘니뇨는 바람 때문에 해류가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권과 고칠게요. 기권 상호작용. X. 이런. 자, 그 다음에 엘니뇨의 정의가 동태평양 표층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약해집니다. 용승 약해집니다. 평상시에 용승이 센 겁니다. 얘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쪽의 바닷물이 동쪽으로 오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준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이 강수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서태평양은 오히려 강수량이 어때야 돼요? 줄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 거기 124쪽. 자, 그래서 이제 124쪽 엘니뇨의 영향 보시면 이게 문제는 이게 대기대순환이 적도 부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쪽에 엘니뇨가 생겼다고 해서 여기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기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는 가뭄. 우리 이번에 여름에 비 많이 왔니? 많이 안 왔지. 홍수, 그치. 왜냐면 물 난리가 실은 날래면 더 나지. 맨날 막 주구장창 맨날 비 오고. 근데 지금 유럽의 이상고온, 유럽에 에어컨이 없대잖아요. 이상해. 에어컨이 왜 없어? 돈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호주에 막 옛날 산불 막 1년, 2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새 날씨가 좀 어떻다. 이상하다. 됐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124쪽 사막화. 자, 이제 사막화. 자, 이제 사막화 얘기를 할 건데, 사막화는 그냥 별거 없어요. 사막화는 뭐가 넓어지는 현상? 사막이 넓어지는 현상이 사막화인데, 원인은 이제 두 종류.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대기대순환 변화예요. 대기대순환 변화고,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인위적인 거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얘는 오히려 대기대순환 변화가 조금 커. 일단 인위적인 거는 이제 과잉 경작. 너무 농사를 많이 짓고, 두 번째 과잉 방목. 방목은 가축 풀어서 키우는 거지. 그건 초원이 조금 없어지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삼림. 이제 나무 숲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나무 자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목. 그래서 이제 나무를 너무 많이 베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핵심은 지금 사막화 지역은 거기 줄쳐놓을까? 위도 30도. 자, 위도 30도. 자, 위도 30도. 다시, 모 30도. 위도 30도. 지금 여기 이제 강조, 아까 위도 30도 강조 드렸죠? 자, 위도 30도. 아까 그 선생님이 외워두라고 했던 게, 영도는 무슨 대예요? 저압대예요. 30도는 고압대예요. 그래서 고압대는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요한 사막들, 사하라사막, 고비사막, 타클라마카 사막, 남반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남반구는 대륙이 좀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제 호주에 있는 뭐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이런 애들. 그래서 대부분 큰 사막은 위도 몇 도에 존재한다? 위도 30도. 됐어. 그래서 위도 영도. 그래서 고압대, 저압대. 참고로 60도도 저압대이긴 해요. 60도도 저압대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적도는 다 바다가 되게 많은 반면에 60도는 바다가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강수량이랑 증발 차이가 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는 거 살짝만 보시면 자,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자, 그래프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위도 30도 자, 잘못 그렸나? 자, 이제 위도 30도 보시면 자, 증발량이 뭐보다 훨씬 많아요. 강수량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맑고 건조한 게 되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0도랑 60도 보시면 0도는 강수량 진짜 많고요. 60도도 강수량이 더 많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막이나 이제 사막화가 되는 지역이 위도 30도가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여기 이제 위도 30도 원래 고압대 지역이라서 원래부터도 무슨 양이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적은 지역이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부터도 그랬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더 고압대가 되면 건조한 게 더 어떻게 되겠어? 심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가장 자연스러운 대기 대순환의 이제 변화입니다. 그 표를 들어가시면 돼요. 표. 자, 표. 자, 그래서 표 보시면 대기대순환 변화. 그래서 이제 증발량이 많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인 원인, 과잉 경작. 이제 농사를 지으면 숲이 없어져요. 과잉 방목, 초원이 없어져요. 가축 풀어서 키우면.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삼림 벌채. 숲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조심할 것은 숲이 없어지면 숲이 없어지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그 나무가 있는 경우보다는 나무가 없는 경우는 지금 우리 맨땅이 드러나면 이제 열을 더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냉각되면서 고기압이 생기기 때문에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초지 훼손. 이것도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풀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수정 관리 같은 것도 이게 이제 모든 땅에 다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핵심 피해는 농경지 감소가 제일 크죠. 그래서 거주지 농경지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파괴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은 물을 좀 잘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것도 또 적어집니다. 그래서 물 부족. 그 다음에 식물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토양 침식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몽골. 이게 아까 세 개 지도 지워버렸지만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고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오거든. 근데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큰 나라가 무슨 나라게? 두 글자? 중국이라고. 그래서 중국 쪽에 사막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황사가 더 심해지지. 지금 중국이 그나마 조금 제조업이 덜해지니까 황사가 좀 덜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화의 대책은 뭐를 많이 심읍시다. 나무를 많이 심읍시다. 그리고 가축도 방목도 줄여서 초원이 없어지는 거 좀 막고 등등등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지구환경변화 대책, 이건 이제 읽고 지나가면 되긴 하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약간 생명체가 살기 좋아지고 있어, 나빠지고 있어? 약간 나빠지고 있지?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태계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 같은 게 가속되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되게 줄어들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가장 큰 이슈는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대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탄소 배출량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줄일 필요가 있지만 결국 더위에는 장사 없다고 여름 되니까 에어컨 겁나 틀고 잘 수가 없지 않냐? 그래도 어제는 안 틀고 자도 되겠더만. 그저께는 못 자겠던데, 에어컨.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에어컨을 켜고 자기 시작하면 에어컨 없이 자는 게 되게 힘들지 않아요? 아닌가? 방에 없다 그랬고 방에 있다 그랬고. 되게 괴로워. 그 선풍기, 왜냐 뜨거우면 선풍기 바람도 뜨겁거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치. 이건 생존의 문제야. 근데도 온 식구가 한 방에 모여서 자진 않는구나. 에어컨이 만약에 한 대였다면 그런 상황도 벌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125조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를 완화하자. 그래서 대중교통, 냉난방 온도, 일용품도 되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화석연료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숲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삼림조성. 그래서 조림 사업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 이제 알리백 이런 거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 같은 거 되게 많이 올 거 대비해서 하천에 이제 쓰레기나던가 흙 같은 거 조금 퍼내고 물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 더 보강해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기상이변 같은 거 좀 정확하게 맞추고 등등등등등등 해야지. 됐어? 자, 그러면 거기 125 살짝 풀어봐. 이제 여기 복습을 조금 합시다. 그래도 잘 따라오네. 걱정했는데. 억지로 그치? 억지로라는 표현은 옳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라와 주는 건 고마운데, 니.
위에 빈칸부터 채우자. 자, 빈칸. 자,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충순환. 저위도의 표충해수는 무역풍. 무역풍. 이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엘니뇨는 자,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태평양 해역의 포충수온 평년보다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동태평양은 홍수, 서태평양은 가뭄.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 위도 30도. 그 다음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뭐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자 밑에 자 사막이 분포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1번 적도지역 0도 안 돼요. 아까 위도 몇 도? 30도. 그리고 고기압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에 니은, 디귿, 리을. 그럼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더워질 거니까 해수면이 상승할 거고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겠지?